내년 7월 군의군의 대구 편입을 앞두고 관련 법규 정비 등 후속 조치들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또 통합신공항의 선결 조건인 만큼 신공항 건설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천시립박물관 설계 공모 당선작이 확정됨에 따라 영천시는 이달 말 착수 보고회를 엽니다. 총 사업비 250억 원이 투입되며 내년 말 공사를 시작해 2025년 개관될 예정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경북에선 한국체육대학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문경과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포함된 한국 탈춤과 관련해 등재 키워드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애착 형성과 교감,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반려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내년 7월이면 대구와 경북의 지도가 바뀝니다. 지난 8일 군의군의 대구 편입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군의의 대구 편입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의 선결 조건이었던 만큼 신공항 건설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6개월 조금 넘게 남았는데 관련 법규 정비 등 통합을 위한 작업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내년 7월이면 경북 군의군이 대구시 군의군으로 바뀝니다. 군의를 대구로 편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와 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이 지난 2020년 7월 군의 의성을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로 신청하고 대신 군의군의 대구 편입을 추진하기로 공동합의한 지 2년 5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경북 지역 국회의원의 반대 등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지난 1일 법안이 행안위를 통과한 이후에는 일사천리였습니다. 대구시를 비롯해 경북도와 군의군도 법안 통과를 반겼습니다. 그만큼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편입까지 남은 기간은 6개월 남짓. 각 기관들은 내년 7월 전까지 행정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작업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도시나 교통 계획 같은 거 또 그런 부분의 사업 계획을 검토해야 되고요. 또 자치 법규 같은 것도 정비가 돼야 되고 우리 공유재산하고 또 사무, 인계 인수 등 대구 강력시 군의군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또 대구시와 경북도 군의군은 공동협의회를 구성해 편입 준비 과정에서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조정하고 신공항 건설 및 주변 지역 공동개발 등 관련 사안들을 긴밀히 협조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내년 7월이면 군의군이 대구시에 편입되면서 말 그대로 지도가 바뀔 텐데요. 자치법규를 비롯해 눈에 띄는 변화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의 소속이 바뀌다 보니 혼란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어떤 부분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수 기자. 네, 박근수입니다. 네, 통과된 법률안을 보면 내년 7월부터 군의가 대구에 편입되지만 내년 12월 31일까지는 경북의 조례와 규칙을 적용받도록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법안이 공포되면은 내년 7월부터는 군의군의 관할구역이 대구시로 변경되는데요. 법 시행 전에 군의군에 적용하던 경북도의 조례나 규칙의 경우에는 편입되는 해, 그러니까 내년 12월 31일까지는 그대로 적용하고 이 경우에 기존의 경북도나 경북도지사로 돼 있는 권한과 소관 사항은 대구광역시나 대구시장으로 본다는 경과 조치를 뒀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편입에 따라서 대구시의 면적이 상당히 넓어질 텐데요. 네, 지금 대구의 면적이 884제곱킬로미터인데요. 군의군이 편입되면은 1498제곱킬로미터로 늘어납니다. 현재와 비교한다면 70%가 더 확장되는 건데요. 기존의 인천의 면적이 1066제곱킬로미터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넓었는데 이를 넘어서서 이제 대구가 특광역시 최대 면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서울과 비교한다면 2배를 훨씬 넘게 되는데요. 대구시는 넓어진 면적만큼 가용 자원이 많아지니까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인구 변동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사실 인구만 놓고 본다면 대구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군위군의 인구가 올해 11월 기준으로 2만 3천 명 정도 되는데 대구시가 현재 236만 6천 명이니까 편입되더라도 대구 인구의 증가율은 1%가 조금 안 되는 정도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행정구역이 바뀌는 일이다 보니까 서로 조율하고 챙겨봐야 할 일들이 꽤나 많을 텐데요. 네, 7월 법률 시행이기 때문에 사실 남은 기간이 많지 않은데요. 행정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통합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치법규 정비일 텐데요. 경북에는 있지만 대구에는 없는 그런 조례나 규칙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해야 하고요. 또 군위군의 공유재산을 대구에서 인수하는 문제, 이 밖에도 예산을 비롯해서 소방이나 경찰 공무원 재배치도 이루어질 테고요. 무엇보다 통합으로 인한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꼼꼼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작업들이 실무 차원에서 다뤄질 텐데 이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협의회를 구성한다고요. 네, 공동협의회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부단체장, 또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등으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편입에 따른 주요 업무 협의나 또 필요한 경우 교류 부분을 논의하는 업무를 맡게 되는데요. 대구시와 경북도, 또 군위군의 각종 의견 조율 같은 실무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근수 기자와 군위군 대구 편입에 대한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영천시립박물관 설계 공모 당선작이 확정됨에 따라 영천시는 이달 말 착수 보고회를 열고 내년 말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영천시 활용동 134번지 일대에 건립될 영천시립박물관은 연면적 4,082제곱미터, 건축면적 2,841제곱미터 규모 2층 건물로 지어지며 총 사업비 250억 원이 투입됩니다. 영천시는 오는 2025년 박물관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영천시립박물관은 슬로건이 이제 영천 이야기를 담은 모두를 위한 박물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천 박물관에 오시게 되면 저희 수백 년 전 영천 사람들, 수천 년 전 영천 사람들의 생활과 역사에 대해서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LG헬로비전이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우리 지역 관심 키워드를 살펴보는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 시간입니다. 최근 한 달간 경북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이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한 달간 가장 주목을 받은 키워드는 문경입니다. 연관 키워드로 한국체육대학이 가장 많이 검색됐고 철도, 김천 등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5일 문경시가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한국체육대학교 유치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문경시는 국군체육부대 이전과 세계 군인체육대회를 치러낸 역량을 모아 한 체대 유치 활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문경은 인구 감소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체육도시로 다시 거듭난다면 폐강 이후에 문경의 새로운 발전에 디딤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문경시의 수건 사업인 중부선 철도 건설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지만 이후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다 이번에 극적으로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 초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실시 설계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26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본 경북 지역의 또 다른 관심 키워드는 등재입니다. 총회, 문화유산 등도 검색 순위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30일 모로코에서 열린 제1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으로 등재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안동은 하회 별신구 탈로리가 등재되면서 하회마을 등 세계문화유산과 유교 책판 등 세계 기록유산까지 유네스코 3대 유산 분야를 모두 달성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날씨까지 추워지면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집에 혼자 있다 보면 우울함과 외로움을 느끼기가 쉬워집니다. 최근에는 반려식물을 돌보며 정서적인 위안과 안정을 찾는 분들도 많은데요. 어르신들에게 반려식물을 나누는 행사가 있어 그 현장을 담아왔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영주시 순흥면의 한 경로당. 아름다운 식물을 들고 들어서자 실내 분위기는 물론 사람들의 얼굴까지 모두 환하게 밝아집니다.
추운 겨울철 실내 생활 시간이 늘어나는 어르신들을 위해 지역 사회보장협의체가 반려식물을 나누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빨갛고 아름다운 꽃이 크리스마스를 떠올리게 하는 포인세티아는 공기 정화 식물로도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실내에서 키우는 식물입니다. 요거는 흙에 물이 마르면은 한 3, 4일에 한 번씩 주시면 되고요. 날씨도 추운데 이제 외롭지 않고 친구처럼 잘 키워주세요. 고마워요. 네. 코로나19가 계속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날씨까지 추워지며 실내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반려식물은 정서적인 활력소가 됩니다. 외로움도 달래주죠. 이런 꽃이 오면은. 그러니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분도 좋고 이 방 전체 분위기가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해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는 대답은 전체 조사자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애착 형성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반려식물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우울감이나 외로움이 찾아오기 쉬운 노년층에게 말동무가 돼주고 관리하는 보람까지 느낄 수 있는 반려식물은 자식 같은 애틋함을 주기도 합니다. 요즘은 반려동물도 이렇게 많이 키우고 하는데 반려식물을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반려식물도 사랑을 준다든가 정성을 좀 들이면은 거기에 따른 그 좋은 정서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식물을 선택을 했습니다. 반려식물은 정서적인 활기를 불어넣는 데다가 인테리어와 공기 정화, 습도 조절 등의 다양한 효과까지 있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사람들에게 더욱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 성적표가 9일 오전 수험생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수험생들은 원서를 접수한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거나 온라인으로 받아볼 수 있는데요.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은 9일부터, 재학생은 12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성적표를 받아든 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정시 레이스가 시작되는데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국어 영역은 지난해보다 평이했지만 수학이 지난해만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문이과 통합수능 2년 차인 올해도 역시 자연계열 응시자가 정시에서 유리한 이른바 문과 침공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를 보면 수학에서 경쟁력 있는 이과 수험생들이 문과로 대거 지원하는 교차 지원이 활발했는데 올해도 이런 현상이 더욱 짙어질 거란 전망이죠. 정시 모집 일정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입니다. 수시 2월 인원이나 수능 변환 점수 등을 살펴서 본인에게 유리한 정시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할 텐데요. 입시의 마지막 관문까지 수험생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의성군이 교육부 주관 2023년 미래교육지구 공모사업에 경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성은 3년 연속 공모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미래교육지구는 민관 학이 협력해 지속가능한 지역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의성군은 미래교육 지원팀을 구성해 토론교육과 특성화 교과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한편 대구에서는 남구와 서구가 선정됐습니다. 경북에서 수능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포항제철고제 학생인 최수혁 군이 수능 전 영역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성적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 영역 수능 만점자는 3명으로 지난해 1명보다는 늘었지만 재작년 6명보다는 줄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